이 영상은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책할 때, 운전할 때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종합부동산세 OX 퀴즈 시작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Yes. 예, 1번. 자, 종부세에서 납세지는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개인은요, 주소지가 납세지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No. 예,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주자 개인은 거주지가 납세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라고 못을 박으면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미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원 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Yes. 예, 이 문제는요, 비거주자 개인은요, 전체 통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사업장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즉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그냥 이 문제는요, 이 문장은 통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Yes. 자, 재산세 감면은요, 종부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재산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되면요, 종부세도 똑같이 감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Yes.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Yes. 예, 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산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낸다.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Yes. 자, 7번인데요. 자, 주택 범위는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별장이죠. 별장은 재산세가 나오지만은 종부세는 별장을 안 낸다. 예.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해당 특시, 특도,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Yes. 자, 일단은요, 재산세를 먼저 내죠. 재산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모든 주택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거죠. 예, 정답이죠. 재산세는 지방세, 보통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보통세이다. Yes.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Yes. 예, 우리 건축물은요, 종부세를 내지 않죠. 다만 주택은 이제 주택 건축물, 주택 부수토지 합쳐가지고 주택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축물은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의 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No. 예, 이 문제는 아주 함정이 많습니다. 건축물은요, 종부세를 안 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건축물도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과세함에 있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Yes. 예, 그렇죠. 주택은요,
주택 건물, 주택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종부세를 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Yes. 예, 6월 1일이죠. 예, 재산세, 종부세 모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같다. Yes. 과세 대상 주택이 매매로 유상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3년 6월 28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Yes. 자, 우리가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죠. 그런데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취득 날짜가 중요하죠. 취득 날짜는 계약일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그래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이 이제 취득일이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는 매도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매도자가 종부세를 내야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일정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Yes. 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통으로 이 문장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 이것만 일단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Yes. 자, 17번입니다. 자, 그렇죠. 과세 기준 금액이 있죠. 예,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은 9억이죠. 1세대 1주택은 12억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Yes. 예, 자, 이 문제 조심하셔야 되죠. 과세 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 표준. 과세 기준 금액 9억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예, 이걸 갖다가 곱해야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No.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Yes. 예, 자, 1세대 1주택일 때는 12억을 빼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9억이죠. 그래서 9억, 12억,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금액을 넘어간다 그러면 2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인 경우 과세표준은 12억에서 9억을 차감한 3억이다. No. 예, 이 문제 함정이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을 묻고 있죠. 과세 표준은요. 자, 일반적인 주택은 그렇죠. 공시가격에서 9억을 빼고 거기다가 그렇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이걸 곱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단독명의일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Yes. 예, 과세표준, 주택종부세 과세표준을 묻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은 그렇죠. 12억을 뺀다 그랬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다. 예,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 통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No. 자, 세부담 상한 제도는요.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Yes. 자, 종부세는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100분의 150, 즉 1.5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0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틀렸습니다. 세율은 초과누진 세율 구조이고 세부담에 상한이 없다. No. 자, 종부세,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초과 누진세율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런데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랬죠. 100분의 150 요거 잊지 마십시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Yes. 자, 이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만 받을 수 있다는 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있다. Yes.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만 70세 이상은 공제율이 20%이다. No. 자, 이 문제는요,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고령자 세액공제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요거는 60세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5년 단위로 3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2, 3, 4.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이 문제는요, 70세 이상은요, 40%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가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Yes.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5년 이상 보유하면은 그렇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5년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의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Yes. 자, 이 문제는요,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70세죠? 70세 이상이죠? 그러면은 고령자 세액공제 40% 아니겠습니까? 6, 2, 3, 4. 70세 이상은 40%. 정답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65세 납세자는 30%의 고령자세액공제와 5년 보유한 경우 20% 장기 보유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된다. Yes. 자, 61세대 1주택인데 65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5년 보유했으면은 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런데 30%, 20% 이거는 맞습니다. 6, 2, 3, 4 그리고 5, 2, 4, 5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이건 표를 암기를 하시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No. 32번이네요. 자, 법인은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갖다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세율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3% 단일세율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 그런데 세율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더라.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몇 %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 Yes. 자,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법인은요, 주택이 작년보다 종부세가 엄청나게 올라도 무조건 상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0이다. No. 자,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죠.
법인은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개인은 9억 또는 1세대 1주택 12억을 빼지만은 법인은 과세 기준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과세 표준이 0이다. 이건 틀렸죠. 9억을 빼는 게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0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하여 계산한다. Yes. 법인도 말이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60% 똑같습니다. 이거는 개인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그렇죠.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Yes.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별도 종합, 종합 별도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되죠. 종합 별도, 그죠? 토지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세금 내죠. 종합 별도.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 산대상 토지와 종합합 산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토지로 한다. Yes.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이 두 가지만 종부세를 낸다.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No. 특히 조심하셔야 되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라는 말이 나오면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없다는 거죠. 항상 조심하실 것.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Yes. 분리과세 대상 토지 종부세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종합합산 대상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Yes.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과세 기준 금액이 그렇죠, 5억이죠. 그래서 5억을 빼면 이제 된다. 정답입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국내의 별도합산 대상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여 계산한다. Yes.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요, 과세 기준 금액이 그렇죠, 80억이죠. 그래서 80억을 이제 뺀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죠.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 토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각각 1%와 0.5%이다. No. 자, 세율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율은요, 기억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토지는요, 종합과 별도 이렇게 따로따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각각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단위 세율 아닙니다. 그까지만 기억하시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1%, 0.5%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Yes. 자, 43번이네요. 종부세는요, 항상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날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이제 고지서를 발부한다. 5일,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Yes. 자, 종부세는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죠? 고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납세자가 직접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 기간 사이에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는 거.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No. 자, 분납을 묻고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은요, 500만 원 초과 아니죠? 250만 원 초과할 때 이제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 250만 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에 법률 규정이 없다. Yes. 자, 종부세는요, 원래 국가가 말이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대원칙이죠.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